그래서 요렇게가 어머님들이 아마 좀 이렇게 답이 될 수 있는 요 페이지일 것 같고, 네, 답이 될 수 있는 페이지일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가 HL, 그리고 SL,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돼에 대한 어떤 답이었어요. 답이었고, 좀 어머님들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 시켜나가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학년별 제가 특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오로지 이제 과학학습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제가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MIP 같은 경우, MIP와 GCSE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MIP는 정말 탐구 중심의 수업이고, GCSE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념 중심.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개념 위주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상적이고 과학적 사고력을 키우기에 좋은 수업은 MIP이긴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시험이라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에는 탐구 중심의 수업을 보통 학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 단원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배우지를 못해요. 그리고 단원에 대한 좀 커버력이 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생기는 게 그 시험 대비 학습 부족이 생기는 게 좀 MIP의 특징이고 GCSE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심으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도 대부분은 이제 필기 시험을 보다 보니까 뭐 개념에 대한 이해도도 학생이 이제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면 잘 이수가 되는 편인데, 물론 위의 프로그램과 비교를 했을 때는 탐구가 적기 때문에 어떤 탐구력 향상이 제한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탐구력이 그렇게 막 결정적인 요소가 되진 않거든요. 대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되게 시험식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또 이게 좀 일찍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IB1과 IB2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제 학습량, 난이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고 이제 진짜 이때부터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생기고 특히 IB2 친구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막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좀 학업적 부담이나 스케줄링이 되게 힘들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단계별로 나눴는데 첫 번째 MIP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학업은 학업에 집중해야 돼요. 모든 학기 중에는 학업에 집중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특징이 어쨌거나 좀 탐구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개념이 잘 안 돼 있어서 개념을 방학 때 빨리 커버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CSE 커리큘럼 과정이랑 GCSE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GCSE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학교에서 당연히 개념이 잘 진행이 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그 개념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복습과 선행이 좀 고루고루 잘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친구가 학업에서 좀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복습과 선행 중심으로 집중 학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IB1, IB2 같은 경우에 IB1, IB2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참 편차가 크기는 한데 정말 학교마다 나가는 방식이나 단원의 구성이 다르기는 한데 약간 과학교과의 특성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IB1은 좀 단원을 나가는 게 좀 그래도 그 실라버스 기준으로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보통 실라버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떤 몰리큘이나 셀 단위에서 기본적인 어떻게 말할까요? 영어로 치면 알파벳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캠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자의 구조, 뭐 영어로 치면 정말 알파벳, 어떤 분자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사실 단원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원을 이렇게 망치면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알파벳을 모르면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없는 것처럼 D에서 배우게 되는, IB2에서 배우게 되는 이제 응용 단원에서 지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쉬운 단원이지만 사실 뒷단원에 정말 기본이 되는 단원이어서 한번 잡을 때 좀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막 그렇게 선행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운 단원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2학년 때 배우는 단원들이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내신과 약간의 선행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IB2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배우는 보통 단원들이 이때 이제 단원의 위치 먼저 배우는 순서는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이오나 캠 같은 경우 얼거니즘, 에코시스템, 즉 상호관계, 상호작용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 파트.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학식을 쓰고 계산하고 그 정량적인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게 학생 입장에서는 앞에 걸 배웠다면 그거를 좀 더 확장하고 복잡한 개념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름에는 개념도 학습을 하면서 플러스 이때 배우는 개념들은 사실 암기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된 사고력을 원하는 거다 보니 실전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개념을 체화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도 개념, 그리고 실전 문풀,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학기 중에 혹시나 좀 기회가 된다, 시간적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한 주 1회씩 실전 문풀과 약간의 선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으로 제가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여름방학 특강 안내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여름방학 특강, 제가 이제 멘트를 이렇게 하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의 수업의 모토인데, 어머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공부를 한 느낌이 드는 수업이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수업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됐냐면, 특히 선행이라는 말 자체가 뭐, 엄청 선행해야 될 것 같고,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막 어머님들이 아마 또 많이 드는 질문들이, 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어떤 공부법이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백색 소음이 좋나요? 라든지 막 정말 디테일한 공부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선행을 빨리 하고, 막 내가 이거를 1회독을 해주고 빨리 끝내줘. 그러면은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공부를 되게, 나 이번에 다 끝냈다. 공부를 한 느낌이 들어요. 나 뭔가 선생님이 일단은 다 마무리해줬으니까 나 일단은 다 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막상 느낌이 들지만 제가 시험지를 줘보면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가 빠르게 나가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공부법이 있고 막 몰입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공부를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지 실제로 공부가 됐냐? 실제로 내 장기 기억화 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고민을 하고 정말로 공부가 되게끔 이 친구의 해마에 정말 박히게끔 장기 기억화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물론 적절한 선행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서 내가 어떤 학업 태도라든지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느 정도 내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친구들이 자극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선행, 그러니까 너무 앞선 선행보다는 약간 살짝 1.3배 정도 앞선 선행을 하는 건 추천을 드리고 또제 커리큘럼도 그래서 약간의 선행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신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사실 요겁니다. 오버래핑 커리큘럼 3회독이라고 써놨는데 공부를 할 때 어머님도 알다시피 뭐 그런 뭐 회독이라는 말 아시죠, 어머님들? 복습, 왜 회독했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10회독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3회독이면 충분한데 이거를 시간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돼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한다고 해서 3회독을 했다. 그거 학습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텀들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커리큘럼을 짰고, 어쨌거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다 보면은 친구가 커리큘럼 안에서도 선행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복습, 장기화 될 수 있게. 왜냐면은 1학기 때 듣는 수업들이 어쨌거나 내가 2학기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돼요. 앞에 거를 내가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은 과학은 뒷단원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앞에 알파벳을 잘 알아야지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습 중심에 더 포커싱을 뒀고, 그리고 한 번 개념을 잘 그려놓는다면은 과학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개념과 그리고 실전 문풀. 예를 들어서 제가 교재 그림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교재 그림을 지금 여기 넣지는 못했어요. 아까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아까 다이아그램 이런 걸로 많이 노출이 되지만 실제 시험지에서는 막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진짜 실험 현미경 사진.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제 제시를 할 때도 항상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노출을 시켜요. 노출을 시키면은 실제 이제 본인이 모의고사 볼 때에도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전 문제를 같이 적절하게 진행을 하는 수업이고요. 저희 여름방학 특강 스케줄을 안내를 드리면, 네,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이 나와 있고요. 어, 프리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시간이 요때, 그리고 화학은 요때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아니고, 우리 그 수연 선생님께서, 수환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수업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IB1과 IB2는 이제 저는 IB1과 IB2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IB1에 생물은 지금 요때 깔려 있고요. 화학은 지금 요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IB2 같은 경우에는 제 생물이 여기에 깔려 있고요. 제가 화학은 IB1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준비한 세미나 내용이었고, 어머님들이 이제 과학 과목 선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거는 정말 개념을 잘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오히려 복습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안내사항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이제 다음 예정 세미나가 조금 잘못 적혀 있어가지고 네, 저희 다음 예정 세미나 본원에서 SAT AP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AP 바이올로지고요. 주화 선생님께서 하시는 네. AP 바이올로지고 이제 3월 25일 항상 화요일마다 있으니까요. 그때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음 IB 센터의 다음 세미나는 IB 영어입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그 IB 영어이고요. 그건 3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A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